아침에 눈을 떠서 부엌으로 가시는 그 발걸음, 혹시 요즘 무거우시진 않습니까? 공복 혈당 수치가 자꾸 올라가서 아침마다 혈당 체크기 앞에서 한숨을 쉬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나는 밥도 줄였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아침 한 끼, 그 구성을 살짝만 바꾸시면 혈당이 최대 3배까지 안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늘 있는 오이, 부엌 한켠에 놓인 식초, 그리고 계란.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에이, 그 흔한 것들로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냉장고 문을 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아침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심장은 뛰고 뇌는 정리 작업을 하고 간은 묵묵히 해독 작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까 아침이 되면 우리 몸은 일종의 비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혈당이 뚝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흰쌀밥에 국 말아서 후루룩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던 몸에 갑자기 탄수화물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바싹 마른 논에 갑자기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노래 고르게 스며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저기 넘치고 흘러 난리가 나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올라간 혈당을 감당하려고 췌장이 인슐린을 급하게 쏟아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췌장이 지칩니다. 마치 매일 새벽부터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꾼처럼 어느 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가 악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려주는 식사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롤러코스터 대신 완만한 언덕길을 걷는 것처럼 혈당이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췌장도 여유 있게 일할 수 있고요. 이런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하시면 하루 전체의 혈당 흐름이 안정됩니다. 이걸 학계에서는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아침 한 끼를 잘 드시면 점심, 저녁 혈당까지 덩달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3끼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끼가 바로 아침인 겁니다. 특히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 한 끼로 혈당을 잡아주는 3가지 식품.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가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이라고 하면 보통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것 아니면 얼굴에 팩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오이가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오이가 혈당에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수분 함량입니다. 오이의 약 95%가 물입니다. 거의 물덩어리라고 봐도 될 정도죠.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물 속에 식이섬유가 촘촘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장 속에서 그물망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장에 들어오면 이 식이섬유 그물이 당분을 천천히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졸졸졸 나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 이유는 오이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오이 껍질에는 피세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피세틴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쿠크로비타신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오이가 쓴맛을 낼 때 그 쓴맛의 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당 조절에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칼로리입니다. 오이 한 개의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45kcal밖에 안 됩니다.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오이를 드시면 배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도 혈당에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겁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이만한 식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이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오이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껍질을 깎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피세틴, 그 좋은 성분이 바로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껍질을 깎아버리시면 좋은 성분의 상당 부분을 버리시는 겁니다. 껍질이 질겨서 씹기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드시면 한결 편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이를 드실 때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소금 대신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식품, 바로 식초에 살짝 찍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인공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식초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냥 민간요법 아닌가?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는 상당히 많은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냥 할머니들의 지혜가 아니라 실제 임상 실험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캐롤 존스튼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식사 전에 식초를 섞은 물을 마신 그룹과 마시지 않은 그룹의 식후 혈당을 비교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식초를 섞은 물을 마신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이 약 34%나 낮았습니다. 34%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고작 식초 한두 숟가락으로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식초 속에는 초산, 다른 말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초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장을 대기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대기실에 오래 머물수록 소장에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당분도 서서히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초산은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근육이 잘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육이 포도당을 잘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 속에 남아도는 당분이 줄어드니까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혈당이 안정되는 거죠. 그러면 식초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를 절대로 그냥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액 그대로 드시면 식도나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적정량은 이렇습니다. 물 한 컵, 약 200ml 정도에 식초를 한 큰술, 약 15ml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밥숟가락으로 하면 한 숟가락 정도 되겠죠. 이걸
아침 식사 시작하기 약 10분에서 20분 전에 마셔주시는 겁니다. 식사 전에 미리 마셔서 위장이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이 들어왔을 때 당분 흡수를 제대로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떤 식초를 드셔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 종류가 참 많잖아요.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 양조식초 등등 말이죠. 혈당 관리 목적으로는 사과식초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효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미식초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뒷면 성분표를 보세요. 당류가 많이 첨가된 음료형 식초는 피하셔야 합니다. 혈당을 잡으려고 식초를 마셨는데 거기에 설탕이 잔뜩 들어있으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양조식초나 자연 발효식초를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초를 드시고 나서 바로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산성식품을 드시고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 범낭질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식초를 드시고 약 30분 정도 지난 뒤에 양치를 하시거나 식초물을 드신 뒤 깨끗한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시면 치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치아 건강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인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이야말로 어르신들의 아침 식탁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식품입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아직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란 노른자는 일주일에 3개까지만 드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상당 부분 수정되었습니다. 최신 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계란 한두 개를 먹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계란이 가져다주는 영양학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이 요즘 의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미 고콜레스테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지만요. 그러면 계란이 혈당에 왜 좋은 걸까요? 계란의 가장 큰 장점은 양질의 단백질 덩어리라는 겁니다. 계란 하나에 약 6g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영양소인데요. 혈당 관리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까 오이의 식이섬유가 그물망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백질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 혼자 들어가면 순식간에 소화되어 혈당이 확 올라가지만 단백질과 함께 들어가면 소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는 겁니다. 마치 혼잡한 시장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류신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이 뭡니까?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계란을 드시면 인슐린이 좀 더 원활하게 나와서 혈당 조절을 돕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크고 건강할수록 포도당을 잘 소비하니까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써줄 곳이 줄어드니까 혈당이 자꾸 남아돌게 되는 겁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이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드시는 건 혈당 관리와 근육 유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셈이죠.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을까요? 혈당 관리 측면에서 가장 좋은 조리법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을 안 쓰니까 불필요한 칼로리가 추가되지 않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완숙으로 삶으셔도 좋고 반숙으로 삶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날것으로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익히지 않은 계란은 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소화 흡수율도 익힌 것보다 떨어지거든요.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스크램블이나 오믈렛도 괜찮은데요. 여기에 채소를 넣어 만드시면 식이섬유까지 함께 드실 수 있으니까 금상첨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이, 식초, 계란 각각의 효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나의 아침 식사로 조합하느냐, 그리고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혈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는 아침 루틴.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식사 약 15분 전에 식초물을 한 잔 드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또는 현미 식초 한 큰술을 넣어서 잘 저어주시고 천천히 마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장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톨게이트가 미리 문을 열어놓고 차를 한 대씩 천천히 통과시키겠다고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 식사를 시작하실 때 오이를 먼저 드세요. 밥보다 먼저, 반찬보다 먼저 오이를 드시는 겁니다. 오이를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대신 식초에 살짝 찍어 드시면 더 좋겠죠. 오이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리면 그 위에 들어오는 음식의 당분 흡수를 식이섬유 그물망이 잡아주거든요. 이걸 식이섬유 우선 섭취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방법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큰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이 약 4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0%요? 단지 먹는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세 번째 단계, 오이를 드신 다음에는 삶은 계란을 드세요. 하나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두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에 이어서 단백질까지 위장에 먼저 자리 잡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이나 빵의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이중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성벽을 2겹으로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겹보다 2겹이 훨씬 든든하잖아요. 네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고요. 밥의 양도 평소보다 한 숟가락이나 2숟가락 정도 줄여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밥을 줄이라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오이와 계란에서 이미 상당한 영양분과 포만감을 채우셨기 때문에 밥을 조금 줄여도 허기지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식사 후에 나른하고 졸리셨던 분들은 이 방법으로 드시면 오후까지 머리가 맑고 개운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초물 먼저, 그 다음 오이, 그 다음 계란, 마지막으로 밥.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비싼 건강식품을 사실 필요도 없고 특별한 조리법을 배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3가지 식품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이와 식초와 계란, 이 3가지가 따로따로 혈당에 좋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면 효과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초가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추고 오이의 식이섬유가 당분을 그물로 잡고 계란의 단백질이 소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삼중 방어벽인 셈이죠. 한 겹벽도 효과가 있는데 세 겹이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아침 한 끼의 구성을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 안정 효과가 최대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당뇨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시는 건 식후 나른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보통 밥 먹고 나면 졸리시잖아요. 특히 점심 드시고 나면 소파에 누워서 스르르 잠이 오시죠. 그게 사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혈당을 안정시켜주면 이런 식곤증이 확 줄어듭니다. 오전부터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느끼시는 건 간식 욕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 뇌가 배고프다, 당 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달콤한 과자나 빵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되면 이런 허기 신호가 잘 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군것질이 줄고 그러면 또 혈당이 더 안정되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공복 혈당 수치의 변화입니다. 이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혈당 체크로 측정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당뇨약을 끊으시거나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세요. 이 방법은 치료의 대체가 아니라 보조입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도 아래 관리하시면서 이 아침 식사법을 생활 습관으로 추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째, 식초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한 큰술에서 2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해서 소주잔으로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식초를 과도하게 드시면 위산과다, 속쓰림, 치아 부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 양을 더 줄이시거나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오이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신장,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오이를 과도하게 드시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에 칼륨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시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계란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미 높으신 분들은 노른자 섭취량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넷째, 이 식사법을 실천하시면서 밥을 아예 안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밥을 완전히 빼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에너지 부족으로 기운이 떨어지시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밥의 양을 줄이되 완전히 끊지는 마시고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꿔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이와 식초와 계란을 활용한 간단한 아침 식단 예시를 하나 구성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뭘 어떻게 해 먹으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을 넣어 드세요. 그리고 15분 정도 여유를 두시면서 오이 반 개를
껍질째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으시고 계란 2개를 삶으세요. 삶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시면 전날 밤에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썰어 놓은 오이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삶은 계란을 드시고 마지막에 잡곡밥 반 공기 정도를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국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치 한 젓가락, 나물 반찬 한두 가지 곁들이시면 완벽한 혈당관리 아침 식단이 완성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게 없으시죠? 이미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단지 순서와 구성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오이를 그냥 드시는 게 질리시는 분들은 무침을 해 드셔도 좋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참기름 약간, 깨 약간을 넣고 무쳐주시면 오이 초무침이 됩니다. 이 한 접시 안에 오이와 식초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아침 반찬으로도 손색이 없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달콤한 맛을 원하시더라도 설탕은 넣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면 대체 감미료를 아주 소량만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이, 식초, 계란이 각각 어떤 원리로 혈당을 잡아주는지, 그리고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아침 식사로 드시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꼭 한 말씀 더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아시고 계셔도 실천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 내일부터 해봐야지 하시면서 내일이 모레 되고 모레가 글피 되고 결국 안 하시게 되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바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오이가 있는지, 식초가 있는지, 계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없으시면 오늘 장을 보실 때 이 3가지만 꼭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딱 한 번만 해보시는 겁니다. 한 번만요. 한 번 해보시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할만하네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사흘 계속 하시다 보면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안 하시려야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몸이 먼저 알거든요.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혈당 관리는 식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식후에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드시고 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시면 식후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안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약 20% 정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이, 식초, 계란으로 식사하시고 그 뒤에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시면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아침 루틴이 되는 겁니다. 날씨가 안 좋으시면 집안에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지 않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당뇨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방법이 나한테도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오히려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 혈당이 조금씩 불안정해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 당뇨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 임계점을 넘기 전에 미리미리 혈당 관리를 하시면 당뇨를 예방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아침 식사법을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 이것이 자녀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을 때 지키는 것이 100배, 1000배 쉽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이 몇백 원,
계란 한 판 몇천 원, 식초 한 병 몇천 원이면 한 달을 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식재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순서와 조합만 바꿔서 혈당이라는 무서운 적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드세요. 15분 뒤 오이를 껍질째 먼저 드세요. 그 다음 삶은 계란을 드세요. 마지막에 잡곡밥과 반찬을 드세요. 식사 후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아침 루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아침 식사법, 내일 아침 딱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까? 그 한 번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았으면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